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후에 요요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 굉장히 짧은 기간을 생각을 하시고 다이어트를 많이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급진급파라고 하죠. 급하게 찐 살이면 급하게 빼는 게 가능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런 정보들을 접하게 되셔서 알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먹은 게 정말 체내에 쌓이고 체지방이 되는 데는 2주 정도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일 살로 가는 건 아니에요. 내일 체중계 위에 올랐을 때 늘어난 몸무게는 음식량, 수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무게들일 뿐이지 이게 당장에 내 몸무게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미 살이 쪘을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먹었고 생활을 했고 했던 것들이 이미 쌓여서 체중이 되고 내 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급하게 뺀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어려운 게 맞겠죠. 너무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텔레비에서 가끔 비만이었던 연예인 분들이 갑자기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살을 빼고 오는 그런 영상을 접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또 보면 다시 요요가 와서 그 전보다 체중이 더 많이 불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다이어트 기간을 좀 짧게 잡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요요가 오는 건데요. 그럼 무리한 다이어트라는 건 어떤 걸까? 무리한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원래 먹던 양을 너무 무리하게 줄인 거예요. 너무 많은 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음식을 너무 소량만 갑자기, 원래 막 이만큼 먹던 사람인데 음식을 요만큼씩만 주게 되니까 살은 당연히 빠지죠. 몸무게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말 안 먹는 거예요. 적게 먹고 운동하지 않는 거.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지방이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 근육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살 빼야지 하고 헬스장에 딱 등록을 해서 열심히 헬스를 했는데 오히려 몸무게가 늘어나는 걸 처음엔 경험하실 거예요. 그게 근육량이 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육은 수분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무게에 딱 체중을 쟀을 때는 더 체중이 무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유산소 위주로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식사량을 많이 정말 극하게 아침에 사과 한 개, 점심에 닭가슴살 하나, 계란 하나 이런 식으로 정말 양을 많이 줄이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살은 빠지겠죠.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속도가 너무 만족스러울 만큼 빠르게 빠질 거예요. 대신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예전만큼 많이 먹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부족했던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몸이 더 빨리 막 흡수를 하게 될 거고, 또 우리가 안 먹다가 계속 참다가 이걸 다시 먹기 시작했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또 폭발적으로 먹게 되는 폭식증도 함께 올 수가 있어요.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다이어트 기간을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길게 둬주세요. 내가 그동안 몇 년, 몇 달을 먹어서 쌓아온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반도 안 되는 세월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좀 두시고 길게 기간을 좀 잡아두시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먹는 양을 일단 줄여야죠. 제 이전 영상에 보시면 양 조절하는 법에 관련된 영상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양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고, 나는 양 줄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맛을 바꾸셔야 돼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양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음식을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원래 먹던 음식들이, 그러니까 인스턴트라든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식단을 굳이 닭가슴살, 샐러드 이렇게 가실 필요가 없어요. 좋은 단백질, 닭가슴살도 괜찮지만 닭다리살도 좋고, 대신에 지방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않으면 괜찮거든요. 오리고기, 연어, 흰살 생선, 고등어, 생선류도 있고 새우도 괜찮고, 고기도, 소고기는 등심도 괜찮아요. 안심도 좋고, 비싸서 그렇지 소씨는. 그리고 돼지고기도 좋고, 너무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비계가 많은 부분만 조금 피해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시고, 몸에 좋은 나물, 야채, 채소류들도 같이 드셔주시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을 굳이 막 챙기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감량을 했을 때도 지방을 챙겨 먹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내가 꼭 챙겨 먹어야지 라기보다는 조금 포만감이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그냥 견과류 한두 개 그런 건 먹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제한을 좀 두시고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을 굳이 내가 저탄고지를 할 거다라는 게 아닌 이상은, 근데 탄수화물을 포기하기는 힘드니까,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근력 운동도 해가면서 저는 다이어트를 오래 좀 하려고요 라고 하시면 그냥 일반 식사, 저 같은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그렇고 학생분들도 그렇고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분들도 우리가 밥을 아예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기는 너무 힘드니까 물론 저탄고지도 좋지만 우리 생활에 맞춰 봤을 때는 그렇게 먹는 양 줄이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내 입맛을 바꿔주셔야 돼요. 사실 입맛을 바꾸면 내가 힘들게 뭔가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자연스럽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음식 종류에 대한 제한은 두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음식 종류에 대한 제한을 두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뭐 소를 먹지 말아야지, 돼지를 먹지 말아야지, 막 어떤 특정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예를 들어서 저는 순댓국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이제 순댓국은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순댓국을 드시되, 그러니까 순대가 좀 칼로리가 높잖아요. 탄수화물도 많고. 근데 순대를 많이 드시고 싶으면 밥을 좀 그만큼 적게 드시고, 그러니까 순대보다는 그런 뭐 국물이라든지 밥이 좋은데요, 그러면 대신에 순대를 좀 건져, 이런 식의 비율을 맞춰가시라는 거죠. 그런 걸 좀 찾아 나가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는 양 조절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끼를 드셔야 돼요. 그렇게 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는 포기를 해야죠, 뭐 우리가. 그러니까 아침을 조금 건너뛰어 주시고, 아니면 아침을 정말 간단하게, 저는 그냥 뭐 라떼 한 잔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도 요즘에 디카페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아침을 먹어줄 수 있는 걸로 간단하게 먹고, 점심에 이제 한 끼 밥을 좀 만족스럽게 먹었다라고 하면 저녁은 또 간단하게, 이런 식의 양 조절을 해주시는 거. 아니면 저는 삼시세끼는 다 챙겨 먹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한 끼 한 끼의 양을 조절을 해주시는 거죠. 밥을 반 공기씩, 밥은 다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순댓국에 순대를 좀 덜어내시든 반찬을 조금 덜어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끼의 양을 조절을 해주시고, 그런 류의 양 조절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음식 종류를 바꿔주셔야죠. 뭐 떡볶이, 피자, 탕수육 이런 거 다 드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드셔도 되는데 대신에 먹는 횟수를 조금 줄여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먹고 있던 거에서 횟수를 조금 줄여주는 거, 한 끼당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 아니면 한 끼를 좀 푸짐하게 먹으면 다음 끼를 조금 가볍게 먹어주시는 거, 이런 식으로. 사실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닭가슴살, 샐러드, 고구마나 단호박, 고구마 단호박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현미밥, 귀리밥, 뭐 쌀밥도 괜찮고 양만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먹어야 돼. 그리고 나는 앞으로 엄청 빡세게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가면 당연히 살이 빠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을 줄인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빠지겠죠. 대신에 빨리 돌아올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조금씩 양을 조절해 나가는 거, 입맛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 제가 이전에도 양조절 다이어트, 양조절 방법의 영상에 올려드렸듯이 과자를 뜯으면 한 봉지를 하루에 다 드시고 뭐 2, 3일 있다가 참았다 또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그냥 매일 드세요 라고 하는 게 질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정말 질려요. 기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또 질리면 우리가 안 찾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좀 조절을 해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게 되는 순간부터 다이어트는 힘들어지고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안 먹기 시작했어. 물론 끊어내면 좋죠. 그게 다시는 생각이 안 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내가 다시 먹게 됐을 때 내가 이 좋은 걸 왜 안 하고 살았지? 몰라, 이제 그냥 먹어,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러는 순간부터 이제 양 조절이 안 되게 될 거고 이전의 삶으로 또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일단 시작을 하실 때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잡아주세요. 내가 살을 5kg, 6kg 감량을 했다라고 해도 내 몸이 이게 네 몸이구나, 알았어, 내가 이게 바뀐 네 몸이라고 받아들일게 라고 인식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려요. 그 몸을 6개월은 유지를 해주셔야 요요가 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제약을 많이 두고 심하게 양을 줄이면
6개월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소 6개월 다이어트를 하고 또 그 6개월을 유지를 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렇게 적게 먹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먹지 않고 이런 즐거움까지 포기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리고 난 후에 성공을 했고 입맛이 바뀌었고 먹는 양이 줄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건 뭐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이미 10년, 2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입맛이 확 바뀌고 지금의 입맛을 좋아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최소한 5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아이를 갖고 입덧을 심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뀐 것도 있고 제 몸이 안 좋아지고 난 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찾아먹게 되었던 것도 있고 양을 줄여나갔던 것도 물론 있었지만 또 건강하게 증량을 하고 싶고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어서 또 그렇게 많이 찾아 먹었던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탕수육도 먹었고 짜장면도 먹었고 피자도 먹었고 다 먹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피검사 이런 걸 받느라고 병원에 갔었는데 식단표를 뭘 먹었는지를 써오라고 해서 제가 먹는 걸 써갔었어요. 근데 삼시세끼 한식만 먹고 뭐 탕수육, 붕어빵, 짜장면 이런 거 먹은 걸 다 체크를 하셔서 이런 걸 드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그런 걸 그분은 안 드시는지 안 먹고 살 수 있는 건가?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붕어빵 하나 먹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면 같이 탕수육도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삼시세끼 밥만 먹으라고? 뭐지? 라는 생각이 너무 확 들어서 난 이건 아닌데? 누가 제시해주는 식단을 참고하는 건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굳이 하지 마세요. 대신에 마음을 너무 좀 급하게 드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마음을 급하게 가지시는 분들을 보면 먹는 것도 샐러드로 확 바꾸고 운동도 갑자기 확 늘리고 하니까 초반에는 다이어트가 정말 잘 되거든요. 몸무게가 쭉쭉 줄어요. 오 신난다 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몸은 그냥 내 생활 패턴에 적응을 해요. 어느 순간부터 얘가 바뀐 생활에 적응을 딱 하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그렇게 훅훅훅 내려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정체기라는 게 오죠. 그럼 그때부터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덜 먹으라는 거야? 나한테 얼마나 많이 움직이라는 거야? 내가 이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힘들어져요. 더 줄이고 줄였는데도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몸무게가 이렇고 어떤 날은 더 불어있을 때도 있고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몸은 얘 생활이 바뀌었고 거기에 맞춰서 내 생존을 위해 저장을 해두고 있는 건데 더 적게 먹으니까 그럼 더 쌓아보자 이런 식으로 나와 내 몸이 싸워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좋아하는 음식도 좋아하시되 먹던 횟수를 조금 줄여주시고 배달 음식의 횟수를 조금 줄여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은 거의 다 집에서 밥을 해 먹어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걸 먹고 점심도 좀 가볍게 먹는 편이고 저녁을 가족들이랑 맛있게 이게 제 생활 패턴이거든요. 그렇게 잡히게 되기까지도 저도 한 3년, 4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를 목적을 갖고 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여러분 내 몸이 이렇게 된데 최소 1, 2년은 걸렸을 거예요. 지금의 내 몸이 이렇게 된 거는 꼭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위한 거일 수도 있고 근력이 부족해서 근력을 위한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 몸을 이렇게 만든데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3개월, 6개월 만에 빼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 저는 욕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찐 살이면 6개월 만에 갑자기 체중이 5kg가 불렀어. 이런 건 욕심 내셔도 돼요. 그런 몸무게는 뺄 수 있어요. 갑자기 찐 살이 아니면 그렇게 우리 크게 욕심내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하는 다이어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다이어트 후에 내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 앞으로의 중요한 삶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늘부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까? 이게 다이어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진짜 안 먹어야지? 이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을 건데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적게 먹고 대신에 몸에 이런 게 좋다고 하니까 이런 다른 걸 좀 먹어보자.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몸에 뭐가 좋은지 내가 먹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나쁜 게 있는지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저도 알거든요. 제가 요즘에 먹는 것 중에 뭘 좀 안 먹어야 되는지 근데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질릴 때까지 그냥 매일 조금씩 먹는 걸 택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사실 그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이 좀 질려서 잘 안 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내 몸과 마음한테 나 내일부터 안 할 거니까 오늘까지만 할게 라고 알려주지 마시고, 모르게, 얘가 모르게 얘가 먹다가 안 먹네 그런가 보다, 모든 게 그게 참 좋은 거잖아요. 공부도 시험 기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되잖아요.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험 기간이면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 스트레스지만, 매일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공부였으면 언제 시험을 보든 말든 그때 시험을 보겠구나, 그럼 시험을 보면 되죠. 다이어트도 기간을 정해둔다라는 건, 목표를 정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목표가 너무 짧고 그 목표 자체에 힘듦을 느낀다라고 하시면 너무 무리한 목표를 정해서 가지는 말자는 거죠. 우리 내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물론 짧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온 날보다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 나이가 40이 넘었다라고 해도 앞으로 남은 날이 5년일 수도 있는 거고 10년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사람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장담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고, 오늘 소중한 하루하루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뭔가 먹는 걸로 너무 심하게 풀고 해소하는 것도 소중한 내 몸과 소중한 하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다이어트 후에 요요가 없는 삶은 다이어트를 요요가 없는 방법으로 길게 하시는 거예요. 음식량을 제한하고 무리한 운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내 일상 속에서의 조금 좋은 활동량을 늘려나가고 좋은 음식들을 조금 더 먹고, 부담을 주거나 내가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음식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렇게 내 일상에 좋은 변화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도 되고 자연스럽게 좋은 몸이 만들어지고 좋은 몸과 행복한 삶이 오는 거니까, 요요 없는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짧은 영상이었지만 나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거나 이야기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보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와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나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